마트에 가면 어떤 것들 사오세요? 오늘은 마트에 가면 피해야 하는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첫 번째 식용유와 간장입니다. 모두들 의아하시죠? 요리할 때 두루두루 사용되는 식용유와 간장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피하는 것은 수입콩으로 만들어진 식용유와 간장인데요. 그 이유는 GMO 콩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식품들이기 때문이에요. GMO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는 유전자를 투입한 토마토는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고, 염분에 잘 견디는 유전자를 투입한 쌀은 해안 습지에서도 잘 자라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농수산물이 GMO입니다. 그냥 들었을 땐 굉장히 좋은 유전자 변형 기술 같지만, 유전자 변형이 있는 만큼 그 농수산물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도 함께 생성되는데,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들은 오래된 시간과 많은 정보들로 안전함이 검증이 되었지만, GMO 식품들은 확실하게 안전한지, 인간을 대상으로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람에 직접 임상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GMO 식품을 웬만하면 안 먹고 피하는 것이 맞겠죠? 일례로 식품 첨가물 또한 끊임없이 안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의 독립실험으로 쥐,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실험한 결과 각종 종양과 유방암, 대장과 췌장의 이상 현상을 발생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GMO 표시가 의무이고,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에선 GMO 생산도, 수입도, 판매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중국, 일본 역시 안전성이 입증된 GMO를 수입하거나 음식류에 대해선 경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입증된 GMO를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을 경우에 표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GMO를 사용하더라도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뒷면을 보면 성분표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 대두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GMO 식품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GMO를 사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식약처에서 밝히기를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걸쳐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소주 등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나 올리고당 등에선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대기업에서도 GMO 콩은 100% 착유용과 탈지대 두박 용도로 수입해 모두 식용 대두유 등을 생산한다고 경실련에 보낸 답변서로 GMO 사용을 인정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모르고 먹는 GMO가 무려 43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식인 쌀 섭취량이 1년에 63kg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사진과 같이 다양한 가공식품에 GMO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GMO 식품을 모두 배제하고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미 식생활 깊숙이 소리소문도 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정에서 식사하는 만큼은 좀 더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섭취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간장은 국산 콩 간장으로, 식용유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훈제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건강에 이롭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리고기 어떻게 드시나요? 우리가 손쉽게 오리고기를 접하는 경우는 대부분 훈제로 된 훈제오리일 텐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훈제오리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처럼 문제되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훈제오리가 햄이나 소시지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건강에 좋을 거라고 햄이나 소시지를 챙겨 드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리고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하에 먹게 되는 음식이라 굳이 아질산염과 질산염이라는 발암물질이 첨가되어 있는 훈제오리를 건강식으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겠죠. 이들 성분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이 인슐린 저항을 만들어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또 훈제라는 요리 방식도 다완방향 족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작년 9월에는 식약처에서 한 기업이 판매한 훈제 오리에서 아질산이온 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류한 물질인데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오리고기도 어떠한 요리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이로울지 해로울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훈제 오리고기와 같은 가공육은 뜨거운 물에 데치면 아질산염을 80%가량 제거할 수 있으니까 데쳐서 야채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생오리고기를 이용한 오리 주물럭이나 오리백숙 같은 보양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겠지요. 세 번째는 모조 치즈입니다. 저는 식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를 보는 게 습관이기도 하지만 치즈를 살 땐 유독 더 성분표를 확인하는데요. 치즈는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게 치즈인데요. 그런데 가격이 좀 싼 치즈에 성분표를 보면 팜유, 야자경화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이 적혀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우유로 만든 치즈인데 뜬금없이 식물성 기름은 왜 적혀 있는 걸까요? 가격이 저렴한 치즈는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모조 치즈를 섞기 때문인데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섭취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 구매할 때 치즈 함량이 98% 이상인 자연 치즈를 선택하거나 치즈 함량이 80%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가공 치즈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다 치즈의 경우에는 지루산이라는 영양소가 뇌 기능과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주고, 모짜렐라 치즈는 락토바실러스 카세이와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해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억제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즉석식품입니다. 즉석식품의 유해성은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한 불균형한 영양성분, 높은 지방 함량과 소금, 설탕 그리고 식품 첨가물까지 건강에 좋은 것과는 정반대의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함을 앞세워 즉석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만큼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느냐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석식품의 과다한 소금 함량은 고혈압을 유발시키고, 몸에선 과다하게 들어온 염분을 내보내기 위해 나트륨이 칼슘을 같이 데리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식품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는 향미증진제는 두통, 복통,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산화방지제는 구조가 불안정하고 신체에서 유해물질로 받아들일 경우 이때 유리기가 생성이 되는데요. 유리기가 단백질이나 DNA와 같은 생체 분자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세포 노화가 일어나고 세포도 손상시켜 암, 심혈관 질환, 안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화제는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염증 및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며 발암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간편함을 쫓아 사 먹기엔 영양면이나 건강면에서 손해가 너무 크죠. 조금 부지런해져서 된장찌개에 쌈채소를 곁들인 건강에 좋은 식사를 지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료수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시원한 물도 좋지만 음료수 생각날 때도 있으시죠? 저도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종종 마시곤 했었는데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치킨이나 김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음료수의 유해성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음료수의 성분 중 무엇 하나 몸에 이로울 게 없는데요. 특히 탄산음료 작은 캔 하나에 당분이 26g이나 들어있는데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시키기 위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 비타민, 미네랄을 잔뜩 소모시켜야 하는데요. 몸속의 당분은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서불안, 우울 등을 야기시키고 우리 치아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죠. 거기에 음료수의 단골 재료 아스파탐이라는 감미료는 유전자 조작 GMO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스파탐의 유해성은 수십 년 동안 문제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2023년 7월 WHO와 국제암연구소 그리고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B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어른들의 음료수 소주와 막걸리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알코올 자체도 1급 발암 물질인데 아스파탐까지 들어갔으니 더욱 먹으면 안 되겠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건강한 식생활로 가족들과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